번째 경기 세이브 대 니오넨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세이브는 타카하시 코나가 드디어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0승 11패라는 역대급 성적을 남긴 타카하시는 몸을 잘못 만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준 바 있다. 금년은 오픈전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2년 전의 모습을 회복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니포넴은 드류 버헤이겐이 다시 한번 일본 무대에서 뛴다. 작년 늦게 합류해 9경기에서 2승 2패 3.12의 성적을 기록한 버헤이겐은 세이브 상대로 1패를 당하긴 했지만 1.50의 방어율과 0.79라는 놀라운 WHIP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원정에 강한 타입인지라 6이닝 2실점 정도의 투구를 기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세이브는 와타나베 강판 이후 정규 이닝은 잘 버텼지만 연장을 버티지 못했다. 새 외인 투수 트레이 윈젠터가 제 몫을 해주지 못한 건 혹시나의 세이브가 역시나가 되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 게다가 카이노와 타이라 모두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는 것도 걸린다. 니포넴은 4이닝 1실점. 비록 물론 세이브가 터지긴 했지만 그 이후 상당히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는데 성공했다. 특히 후쿠탄이 코지가 좋은 신고식을 해준 게 다행일 정도. 아마도 불펜은 이제 리그 최강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왜 강팀이고 왜 약팀인가? 개막 시리즈 2경기는 두 팀의 그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타카하시와 버헤이겐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팽팽할 가능성이 높은데 불펜의 안정감은 역시나 니포넴이 우위에 있고 그대로 승부가 결정될 것이다. 니포넴이 또다시 1점차 승리를 거둘 것 같다. 두 번째 경기 오릭스 대 라쿠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릭스는 타카시마 타이토가 3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선발과 구원을 오가면서 2승 2패 4.02의 성적을 거두었던 타카시마는 선발 등판 시 투구가 조금 더 좋은 투수였다. 작년 후반부의 투구가 관건인데 라쿠텐 상대로 홈에서 6이닝 2실점 투구를 해냈다는 점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라쿠텐은 오래간만에 카라시마 와타루가 1군 개막 시리즈 선발로 나선다. 부상과 부진으로 작년 1군에 나서지 못했던 카라시마는 근 2년 만에 1군 등판인 셈. 그야말로 만만디 예술구의 투수인데 직전 등판 투수가 코자라는 게 카라시마에겐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오릭스는 1차전은 마무리에 물론 세이브, 2차전은 연장전에 대량 실점. 그나마 믿는 게 불펜인데 그 불펜이 시작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 마무리 마차도는 출격 불가에 가까운 상황. 특히 확실하게 좌타자를 잡아줄 좌완 투수가 없다는 건 최소한 4월 한 달간 고민도를 올려줄 것이다. 라쿠텐은 코자 강판 이후 5이닝 4실점. 승리하긴 했지만 물론 세이브도 터뜨리고 경기도 터뜨릴 뻔하는 등 안정감 문제는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특히 가장 해줘야 하는 투수들인 후지이라 쇼마와 스즈키 소라가 모두 실점을 했다는 게 치명적이다. 하야카와에 이어 코자 상대로도 은근히 고전했다. 즉 카라시마의 활약 여건이 나름 갖춰졌다는 이야기. 타카시마 역시 홈 경기의 투구는 나름 제 몫을 해낸 편인지라 이번 경기는 선발은 팽팽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또다시 불펜 대결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소모도는 라쿠텐이 2% 더 높고 무엇보다 스즈키와 후지이라가 동시에 무너졌다는 점이 후유증을 낳을 것이다. 불펜에서 앞선 오릭스 버팔로스가 신승을 거둘 것 같다. 세 번째 경기 소프트뱅크 대 지바롯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우와사와 나오유키가 소프트뱅크 데뷔전을 치른다. 작년 템파베이와 보스턴 마이너리그에서 아쉬운 성적을 거둔 우와사와는 단 1년 만에 일본으로 리턴했지만 니포넴이 아닌 소프트뱅크로 온 탓에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중. 일단 오픈전에선 나쁘지 않았는데 에스콤보다 불리한 페이페이돔에서의 적응 여부가 관건이다. 치바 롯데는 타네이치 아츠키가 개막 시리즈에 선발로 나선다. 작년 7승 8패 3.05의 성적을 기록한 타네이치는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는 투수. 작년 소프트뱅크 상대로 원정에서 7이닝 이상 3실점 이하의 투구를 2번이나 해냈는데 낮 경기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그 정도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소프트뱅크는 팀의 리드를 날려버리고 팀에게 패배를 안겼다. 팀 최대의 약점답게 안정감 부족이라는 문제가 제대로 터졌다. 스기야마의 피홈런과 후지이의 실점은 이 팀의 약점 그 자체. 일발병이 시작부터 터진 건 치명적이다. 치바 롯데는 오스틴 보스 이후 5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스피드와 기교 모두 잘 조합되어 있는 중 이번 시리즈에서 계속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틀 연속 치바 롯데가 적지에서 역전극을 만들어냈다. 이번 경기는 패배에도 충분히 본전은 찾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 우와사와의 투구는 안정적이지만 현재 소프트뱅크의 타선 상황이라면 타네이치 공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불펜 대결이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 불펜의 우위는 치바 롯데가 가지고 있다. 치바 롯데가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가지 않겠나 싶다. 네 번째 경기 히로시마 대 한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히로시마는 모리 쇼헤이가 한신을 잡기 위한 카드로 나선다. 작년 1승 3패 2.70의 성적을 남긴 모리는 등판 투구는 적었지만 서서히 상위 지명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다.
작년 한신 상대로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 홈에서 4이닝 5실점 패배였는데 낮 경기 강점이 엄청난 투수인지라 히로시마는 여기에 승부를 걸 것으로 본다. 한신은 몬베츠 케이토가 저격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2패 4.50으로 부진했지만 선발로서의 편린을 보여준 몬베츠는 다저스와 연습 경기에서 놀라운 투구를 보여주면서 단숨에 선발 로테이션에 진입한 상황. 일단 좌완이라는 강점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이번 경기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히로시마는 토코다 강판 이후 2이닝 무실점. 일단 결과물이 좋긴 했지만 위협적이냐고 묻는다면 아니다에 가깝다. 깔끔하게 잘 넘어가는 케이스를 보기 드문 편. 접전이 되면 꽤 위험할 것이다. 한신은 4이닝 만에 토미다 렌이 내려간 뒤 5명의 투수들이 5이닝을 1실점으로 버텼다. 쿠도 타이세이에게 기대감이 없었음을 고려한다면 승리조 투수들이 완벽히 제 몫을 해냈다는 이야기.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한 건 최대의 강점인데 이번 경기에서 이와사키 스구루가 3연투를 하느냐가 관건이다. 2경기 연속 한신이 투수력으로 찍어 눌렀다. 그러나 히로시마의 타격이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할 부분. 몬베츠는 토미다보다 더 안정적인 투수고 이닝 소화 능력도 나쁘지 않다. 모리는 결국 56이닝이 한계고 불펜전이 될 텐데 연장까지 생각한다면 한신이 더 유리하다. 불펜에서 앞선 한신이 신승을 가져갈 것 같다. 5번째 경기 요미우리 대 야쿠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요미우리는 이시카와 타치야가 깜짝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DNA에서 2홀드 1.93의 성적을 기록하고도 방출의 아픔을 겪었던 이시카와는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깜짝 투를 해내면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이번 등판 역시 그 여파라고 봐야 하는데 문제는 과연 이시카와의 스타일이 NPB 타자들에게 먹히느냐다. 야쿠르트는 타카하시, 케이지가 도쿄돔의 선발 마운드에 선다. 작년 8승 9패 3.58의 성적을 남긴 타카하시는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가 엄청난 투수다. 특히 홈과 원정의 차이가 큰 편인데 요미우리 상대로 작년 6이닝은 잘 막는 모습을 3번이나 보여줬기 때문에 호투의 여지는 꽤 있는 편이기도 하다. 요미우리는 아카오시 강판 이후 4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특히 추격조 투수들이 깔끔한 투구를 해줬다는 점이 다행스러운 부분. 요코가와 카이는 이제 뭔가 보여줘야 한다. 야쿠르트는 롱릴 리프로 나온 카나쿠보 유토가 2.2이닝 5실점으로 무너진 게 너무 컸다. 이후 다른 투수들의 4이닝 무실점이 나오긴 했지만 12점 차에서의 호투는 의미가 없다. 이틀 연속 불펜이 무너지고 있는 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2차전은 분명 야쿠르트가 유리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2차전에서 요미우리는 대승을 거두었고 다른 투수도 아닌 요시무라가 공략당했다는 건 야쿠르트로선 치명적이다. 타카하시가 요미우리 상대로 강한 투수이긴 하지만 원정 편차가 있고 이전에 원정에서 크게 무너진 기억도 있다. 이시카와에게 불안함이 있긴 하지만 전날 아카오시에게 막힌 타선이 살아날 것 같진 않다. 전력에서 앞선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무난히 승리를 가져가지 싶다. 6번째 경기 요코하마 대 주니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코하마는 타이라, 켄타로가 홈에서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시즌 초반 엄청난 투구를 보여주었지만 부상으로 단 4경기만 던졌던 타이라는 일단 등판하면 쾌투를 보장하는 투수였다. 작년 주니치 상대로 홈에서 7이닝 2실점 호투를 보여주었는데 워낙 홈 경기에 강한 투수인지라 호투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주니치는 움베르토 메이아가 다시금 일본 무대에서 기회를 받았다. 작년 3승 8패 4.88을 기록한 메이아는 재계약을 한 게 용할 정도. 작년 DNA 상대로 원정에서 6이닝 1실점 호투를 한 게 인상적이었던 모양이지만 원정 기복이 심한 저가 외인 투수를 기대하는 건 심장에 좋지 않다. 요코하마는 바우어 이후 3이닝 4안타 무실점. 정말 무실점으로 막아냈다는 점에 찬사를 보내야 할 정도다. 일단 불펜은 충실히 제 몫을 하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을 듯. 주니치도 불펜진이 좋은 편이지만 확실히 DNA도 불펜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니치는 마츠바 이후 2이닝을 승리조가 제대로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일단 시미즈 타치야가 제 몫을 해냈다는 점이 앞으로도 이 팀에게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 새 마무리인 마츠야마, 시냐의 깔끔한 마무리는 다행스럽다. 서로 한 번씩 주고받았다. 그러나 DNA 입장에선 이겨야 할 경기를 놓친 기분이 강하게 들 듯. 타이라의 투구는 홈에서 워낙 위력적인지라 호투가 가능할 것이다. 결국 DNA가 메이아를 공략할 수 있느냐인데 그 점에선 차라리 마츠바보다 나을 것이다. 전력에서 앞선 DNA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